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시간입니다. 오늘 해설에는 김영환 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부산 KH에너지 대 부천 판타지아의 대결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기대가 되는 거는요. 이 KH에너지 팀의 조치훈 구단이 등판을 해요. 네, 역시 뭐 바둑계 전설 조치훈 구단이 이제 참가하는 자체로 2017 시니어 바둑리그는 정말 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 또한 정말 바둑 팬으로서 기대가 되는데요. 네. 과연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자, 오늘 두 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는 총 7개의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자, 오늘 대결을 하는 부산 KH에너지 대 부천 판타지아는요. 부천 판타지아는 양상국 구단의 감독으로요. 김일환, 안관욱, 김종준, 이기섭 선수가 포진해 있습니다. 네, KH에너지는 김성래 감독, 조치훈, 장수영, 강훈, 장명환 선수가 포진해 있습니다. 네. 일단 KH에너지 팀은요, 오늘 첫 경기고요. 자, 오늘의 출전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국은요, 김종준 선수 대 강훈 선수의 대국, 2국은 안관욱 선수와 조치훈 선수, 정말 이 대국 기대가 됩니다. 네, 3국이 김일환 선수와 장수영 선수의 대국인데요. 저 대국도 상당히 재밌는 대국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대국이죠. 자, 오늘 KH에너지 대 부천 판타지아의 대결인데요. 일단은 조치훈 구단의 팀, 뭔가 좀 우위에 있어 보이지만요. 네. 하지만 부천 판타지아 만만치 않아요. 기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1라운드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일단 기세를 타고 있으니까 사실 이 바둑 리그, 시니어 리그 같은 경우도 리그로 이제 진행이 12라운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초반에 기세를 어느 팀이 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부천 판타지아는 3대 0 승리. 3대 0 승리는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기세를 탔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이 부산 KH에너지가 전력이 강하기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좀 견제를 좀 해야 되는 팀이죠. 네, 그리고 일단 오늘 조치훈 구단이 과연 어떤 모습을 개막전에서, 개막전이라고 봐야겠죠, 조치훈 네, 구단에게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치열한 대국 현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2017)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부천 판타지아 대 부산 KH에너지의 대국입니다. 자, 유병호 심판위원회 대국 개시 선언으로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국 중 해당 내용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 한국전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2라운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2라운드 1경기 1국이죠. 강훈 선수 대 김종준 선수인데요. 강훈 선수는 도전 5강 중에 한 명, 김종준 선수는 개막전에서 행운의 승리를 거두었죠. 네, 도전 5강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네. 1986년도에 또 바카스베에서 우승을 차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상대 전적은 강훈 선수가 5승 1패로 크게 좀 앞서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자, 이 대결 정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네, 장수영 선수 대 김일환 선수의 대국입니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김일환 선수가 16승 11패로 앞서 있긴 한데요. 두 선수가 2004년도에 돌시아배 프로 시니어 기전 결승에서 만났어요. 그때는요, 장수영 선수가 이기면서 우승을 차지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이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데요. 네. 자, 2라운드 1경기 2국입니다. 부천 판타지아의 안관욱 선수, 그리고 KH에너지의 조치훈 선수. 사실 뭐 안간욱 네. 선수도 시니어 선수 중에 상당히 강한 선수인데요. 그렇죠. 조치훈보다는 그래도 전설이거든요. 네. 자, 대국 규정은 제한 시간 30분에 40초 초읽기 5회로 진행이 됩니다. 조치훈 구단의 흑번으로 대국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조치훈 구단의 대국을 이렇게 뭐 중계를 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아, 네. 그러세요. 상당히 뭐 바둑 팬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조치훈 구단의 대국을 사실 지켜보고 싶죠. 네. 조치훈 구단 하면은 사실 저 어렸을 때 우상이었거든요. 그렇죠. 조치훈, 조은현 선수는요. 네. 아무래도요. 특히 조치훈 구단이 뭐 일본에서 많은 이제 활약을 펼쳤고요. 총 타이틀을 71번을 우승을 했어요. 획득을 네. 했어요. 특히 89년도에는 뭐 본인 방 12연패를 또 차지하기도 하고요. 일단 저도 이 일본 바둑 역사에 대해서 좀 요새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네.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자존심이 센 일본 바둑계에 조치훈 구단이 이렇게 가서 제패했다는 건요. 자존심에 아주 뭔가 스크래치가 갔을 것 같아요. 일본 바둑에서요. 네, 뭐 아주 크게 갔죠. 네. 자, 안관욱 선수 하면요. 이 바둑계의 신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둑 짱짱합니다. 뭔가 네. 무너지지 않는 바둑이죠. 스타일이 굉장히 좀 단단해요. 네. 그렇게 뭐 쉽게 무너지지 않고요. 굉장히 좀 끈질긴 기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상대는 조치훈 구단. 자, 안관욱 선수 오늘 좀 선전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뭐 시니어 바둑 리그를 통해서 이제 뭐 볼 수 있는 판들 가장 또 기대되는 판 중에 하나가 이성사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대국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요. 저 같은 경우는 서봉수 선수와 조치훈 선수의 대국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또 빅매치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오더제로, 자유 오더제로 진행이 되잖아요. 네. 아, 뭐 이렇게 두 감독이 한번 오픈을 했으면 좋겠는데 쉽진 않겠죠. 확률로 보면 뭐 한 33%좀 되니까요. 뭐 괜찮네요. 자, 일단 좌쪽을 걸쳐가니까요, 백도손을 뺐어요. 네, 뭐 받는다면 흑도 뭐 이렇게 두는 수단도 있겠고요. 아예 이제 우변 쪽으로 이제 중국식 보석을 펼쳐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은 먼저 걸쳐갔습니다. 저것은 뭔가 이제 흑의 의도대로 주문대로 두지 않고 좀 이제 뭐 비틀어 가겠다 이런 뜻인데요. 특히 흑일 때 저렇게 뭐 상대방이 이제 흑일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포석을 좀 이끌어 갈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백일 때는 좀 따라가야 돼요. 음, 근데 이제 안관욱 선수가 좀 의도적으로 좀 비틀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안관욱 선수가 그렇게 뭐 난전, 그렇게 뭐 전투 즐기는 기풍은 아니거든요. 자, 조치훈 선수 하면 기풍이 어떤가요? 조치훈 선수 하면 이제 네. 처음에 딱 떠오르는 것이 그거죠. 일단 선실리 후타겟. 음, 네, 그래서 뭐 폭파 전문가 뭐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고요. 아, 폭파 전문가라는 거는 실리를 차지하고 상대가 세력을 두었을 때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들어가서 네. 이제 그 모양을 다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빼고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좀 이 돌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데도 그냥 손을 뺍니다. 잡아봐라. 그런데 이제 잘 안 잡히는 거죠. 자, 일단 초반이기도 하고요. 조치훈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뭐 레전드라고 하죠. 네. 가장 유명한 바둑계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목숨을 걸고 둔다. 이 휠체어 대국이 아닐 수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뭐 정상적으로 앉아서 대국을 해도 특히 일본은 이제 생각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종일 둬야 됩니다. 네, 뭐 맞아요. 이틀 대국도 하고요. 아, 근데- 몸이 성해도 힘들 텐데. 그렇죠. 근데 휠체어에서 앉아서 대국을 한다는 것은 정말 뭐 보통 사람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가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과의 대국이었죠. 자, 일단 뭔가 계속 손을 빼고 다녀요. 네. 네. 뭐 이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서 판을 짜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우하 쪽도 아예 이제 손을 뺐어요.
이 부분도 이제 뭐 이쪽으로 왔을 때 여기 귀 쪽에서 정리를 한다면 이제 뭐 붙여서 이런 식의 이제 안정을 취해 두고 뭐 우상기 쪽을 두면서 우상기 쪽을 차지하면서 이제 이 세력을 좀 견제하는 이런 수단도 많이 두어지는데요. 아예 두질 않았어요. 궁금한 게요. 이렇게 우하기 같이 손을 빼면요. 네. 백의 입장에서 둔다면 어떻게 둬야 돼요? 백이 둔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리자를 보통 많이 나리자로요? 두죠. 그렇다면 이제 흙은 또 이쪽에서 활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이제 또 변 쪽으로 가고요. 네. 백은 또 이 하변 쪽을 키우게 되고. 자, 지금요. 이 좌상 쪽을 나를자를 하나 걸쳐놓고 붙였습니다. 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네. 이 붙인 수는 이제 백이 이렇게 젖히면 이렇게 뭐 끊게 되고요. 자, 이렇게 축인가요? 단수를 쳐서 이제 원래 축으로 잡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 교환을 해둔 것은요. 아, 실제는 뭐 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축머리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젖히면 이제 바로 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뭐 젖히지 못한다면은 여기를 이제 뭐 널어두어야 합니다. 이제 뭐 안간욱 선수도 저 좌상기 쪽에 걸쳐놓은 게 축머리를 이용한 거 알거든요. 네. 그렇다면 또 여러 가지로 막 좀 생각이 깊어질 것 같아요. 만약에 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늘게 된다면은 한 번 더 밀고요. 붙여서. 완전한 실린데요. 네. 근데 여기를 먼저 붙이고 이제 여기를 다음에 붙이게 되면요. 네. 백이 늘질 않고 지금 바로 이제 막습니다. 그 차이가요. 끊으면 네. 그냥 이렇게 뭐 뻗어도 돼요, 지금. 뭔가 이제 두터워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교환이 없을 때는 네. 흙이 이쪽을 단수를 치고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막히게 되거든요. 여기 약점이 또 남고요. 그 여기가 먼저 붙여져 있으면 이 붙이는 수가 잘 안 되는 거죠. 좋지가 않은 겁니다. 안간욱 선수도 그렇게 원래 속기파는 아니거든요. 이 제한 시간 30분이니까요. 사실 이 전성기 때 조치훈 구단 하면 엄청난 장고파. 뭐 그쵸? 30분이 뭐 한 수에 30분도. 첫 수에도 지금 첫 수에도 지금.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또 속기 바둑을 못 둔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속기 기전에서 또 우승을 많이 차지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 붙여만 놓고 네, 다른 쪽으로 붙였습니다.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를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장고파들이요. 네. 속기 바둑에서 성적을 내는 어, 기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속기파의 기사들은 속기기 전에 성적을 잘 못 냅니다. 장고는 장고대로 못 두고 속기는 속기대로 못 두고. 그 차이가요. 초읽기에 몰려본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기 바둑에서는 초읽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당황을 하게 돼요. 슬프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매번 초읽기에 물려봤던 장고파들이 네. 오히려 속기 바둑에서도 성적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슬프다. 네. 전 속기파거든요. 할 말이 없습니다. 같잖아요. 네. 자, 저럴 때요. 가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붙였는데 혹시 반발하면 어떡하냐. 거꾸로 젖히면 어떡하냐. 네, 이쪽으로요. 네. 일단 여기는 뭐 끊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를 이제 밀게 되고요.
여기를 이제 또 밀었을 때 네. 이쪽을 단수 치고 아, 뭔가 흠집을 만들어 놓나요? 나가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싸움이 되죠. 귀 쪽이 아직 못 살아 있거든요. 저측에. 네. 약간의 흠집들이 남아 있는데 실전에는 치받았습니다. 그리고 끊었네요. 일단은 안관욱 선수가 치받고 끄는 장면인데요. 그리 쉽지만은 않은 네. 흑의 응수거든요. 조치훈 구단의 첫 번째 장고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사이에요. 저희가 이 부천 판타지아와 KH 에너지 두 감독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양상국 구단과 네, 김성래 반갑습니다. 구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먼저 질문을 해보도록 네. 할게요. 자, KH 에너지, 양상국, 부천 판타지아 양상국 감독에게 네.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이라는 직책을 맡았으면 팀워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천 판타지아 팀워크를 위해서 뭐 어떤 걸 평소에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팀워크는 항상 부담 없이 너무 승부에 집착하다 보면 수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방관자승이라는 게 있는데 항상 당국자는 미혹에 빠지기 마련인데 부담 없이 두라고 저는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둘 수 있겠죠, 선수들이요? 그렇습니다. 네. 양상국 감독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네. 제가 보니까 이 선수 명단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근데 부산 출신 기사가 3분이나 계세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바뀌었어요. 보니까. 예, 예. 의도적인지 아니면은 선수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하다 보니까 작년에 김일환 사범이 주장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김일환 사범과 안간혹 사범 두 사람이 지금 3등, 5등이에요. 시니어 중에서. 그런데 아주 성적이 작년에 나빴는데 그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서 한 해가 성적이 좋으면 또 그 다음에가 성적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그냥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자, 이번에는요, 한번 부산 KH에너지 김성래 감독에게 한번 마이크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성래 선수는요, 요새 뭐 좋은 감독이죠. 일들도. 네? 감독님이죠. 김성래 감독이죠. 네, 김성래 감독이요. 제가 지금 적어가지고 감독이. 질문할 게 있어서요, 사실은. 자, 감독으로서 이제 첫 번째 지휘봉을 맡았는데요. 혹시 선수 욕심도 나지 않으셨나요? 네, 선수 욕심도 많이 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의를 받았을 때 갈등을 많이 했는데 조치훈 구단이 우리 팀의 그 선수로 뛴다고 그래서 제가 또 선수로 뛰면 어느 팀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치훈 구단과 같은 팀에 있고 싶어가지고 감독을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바둑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조치훈 구단이 올해 몇 경기 정도 출전을 할까요?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조치훈 구단이 현역으로 일본에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바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조치훈 구단이 많이 와줘야 되는데 좀 확실치가 않습니다 지금. 비밀인가 봅니다. 지금 양상국 감독이 계속 마이크를 들고 있어서 한번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어떻게 경기 좀 예상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 경기는 역시 두 채판. 조치훈 구단은 바둑의 전설이지 않습니까? 아마추어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참 오늘 볼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간혹 싸움도 내공이 있기 때문에 급하냐 오늘 승부를 가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2대1의 승부를 예측하신다고 조심스럽게요. 네, 두 팀 모두 오늘 선전 기대하고요. 네, 오늘 지금까지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인터뷰한 것 같아요. 김성래 감독 같은 경우는 실력도 워낙 또 출중하기 때문에 사실 바둑 팬들도 상당히 좀 헷갈릴 거예요. 왜 선수로 안 나오고 감독을 하고 있지? 그런데 이 조치훈 구단과 한 팀이 되고 싶었다. 그 제의가 아주 매력적이었다. 일리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인터뷰를 하는 사이에 네. 좀 수순이 진행이 됐네요. 어떻게 저렇게 수순이 나온 걸까요? 후하기 쪽을 이제 붙여봤고요. 여기를 이제 끊게 되니까 네. 아래로 그냥 단수를 쳤어요. 네. 그렇게 해서 관통이 된 거고요. 흑은 또 2점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백이 여기를 맞고 이쪽을 이제 날일자로 씌웠어. 맞아요.
근데 이 어때요? 하변 쪽은 아직까지 뭐 백이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흙이 뭐 이런 곳을 들어가더라도요. 여기는 뭐 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얼핏 볼 땐 집인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군요. 씌어가더라도 뭐 이런 부분이 다 선수거든요. 폭파 전문가잖아요. 뭐 사는 것은 네. 너무 좀 쉽게 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바로 들어갈지 아니면 이곳 젖히는 것도 워낙 좋은 곳이거든요. 뭐 이런 곳 당했다고 해서 이 정도로 백이 또 집을 짓고 싶은 곳은 아니고요. 여기서 쳐가는 곳, 이쪽 부분 오는 것도 상당히 지금 또 매력적인 곳이고요. 지금 조치훈 구단 지금 헤어스타일을 지금 잠시 변신했어요. 지금 원래 바둑을 둘 때는요 여러 가지 제스처가 있는데 실수를 했을 때 조치훈 구단의 제스처가 사실 팬들에게 인상이 많이 남았죠. 오랫동안 몸에 배인 네. 습관이라고 봐야 되죠. 네,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자, 뭐 일단 흑백 간의 하변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겠고요. 아 그렇게 두네요. 집어서 이제 아예 하변 쪽은 어느 정도는 이제 뭐 내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에서는 백도 여기를 이제 지키는 방법은요. 네. 여기 있는 정도예요. 아, 여기를 두게 되면 또 넘어가게 되면 아프죠. 그리고 뭐 아래로 뻗거나 입구자를 두는 것도 맛이 굉장히 나쁘고요. 그렇다면 그냥 있는 있는 한 수. 정도인데 여기 또 호구당하는 것이 너무 아프죠. 여기 뭐 단수를 하나 찾고 지키는 정도. 이쪽으로 칠 수도 있겠고요. 이쪽으로 치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단수 치고 있는다면요. 여기를 치는 것은 이제 뻗어서 싸웠을 때가 또 상당히 복잡해져요. 네. 자, 시간 소비가요. 안관욱 선수가 좀 더 많습니다. 이 상대가 상대니만큼 아무래도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양상국 감독의 말대로 부담을 좀 덜어라. 이게 사실 뭐 말로는 참 쉬워요. 네. 즐기면서 돌아. 너무 이 승부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는데 당사자는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찝은 것. 상대가 찝었을 때요. 백의 입장에서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아요. 두 선수가 나이로 보면은요 조치훈 구단이 이제 56년생이고 안간욱 선수가 이제 61년생입니다. 5살 차이네요. 네, 5년밖에 차이가 안 네. 나요. 그런데 입단 연도는요 어마어마하네요. 조치훈 구단은 1968년, 네. 안간욱 선수는 1991년이 23년이 차이가 나요. 그렇습니다. 정말 입단 연도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네요. 아, 이거는 이제 좌변 쪽의 모양을 키우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요. 네. 아마 조치훈 구단이 지금 또 생각하는 것은 이 하변은 네. 여전히 뭐 집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일단 여기는 선수입니다. 이런 식이 되면요. 쉽게 잡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 모양 자체도. 아, 그렇다면요. 위로 가면 붙이는 수가 있고요. 네. 아래로 가면 또 위로 건너붙여서. 맛이 굉장히 나빠요. 여기는 지금 집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고 백이 하변을 지키는 것도 조금 쑥스럽죠. 하변을 한 수 더 보강을 해서 만약에 지킨다면 네. 우하기 쪽과 좌변 네. 쪽 여기를 감당할 만한 지금 집을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원인이라면 사실 이 교환은 안 하는 것이 나았어요. 아, 그냥 날짜 두는 것이요? 네, 그냥 날짜를 가고 만약에 이제 흙이 여기를 넘어갔다면 네. 백은 이곳보다는 오히려 하변 쪽에 바깥으로. 집을 짓는다면 여기를 막아서 이 모양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실한 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간 것은 안간혹 선수 좀 욕심이 가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이게 참 바둑이라는 게요. 체면을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TV 바둑인데 네. 제가 이래서 안 되는데 TV 바둑인데 하변을 지키기가 좀 쑥스럽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요. 안 하변을 되죠. 지켜서 바둑이 우세하다면 아, 그럼 지켜야죠. 충분히 지킬 수 네, 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 때문에 지금은 뭐 지켜서 우세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고 보니 좌변의 흙집도 상당히 모양이 좋습니다. 그리고 좌변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요. 네. 우변 또 젖혀가게 됩니다. 여기 키우려면 뭔가 이런 큰 모양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이 된다면은 정말 좀 이용을 네. 많이 당하죠. 중앙과 이 하변 쪽 큰 네. 모양이 안 되죠. 자, 일단 안관욱 선수가요. 이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겠습니다. 일단 기세로는 2단을 젖히고 싶은데요. 근데 조치훈 구단도 네. 여기 뻗은 수를 아, 그때 그 장면에서 젖혔어야 젖히는 것이 음. 끊는 것이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은데요. 네네. 뻗는 수가 거의 선수입니다. 여기 끊는 수 때문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못 지켰다면 단수 치고 그냥 뭐 막으면 돼요. 아, 조금 더 방역의 차이에서 하루군요. 네, 여기를 젖혔다면 또 젖히고 2단 젖혀서요. 받으면 또 밀고. 이것은 이제 뭐 폭이 굉장히 차이죠. 네. 지금 뭔가 저 친구들은 좀 후회를 하는 듯한 제스처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모양이 좀 크게 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지금 오해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흑백간의 모양 바둑이 초반에는 흐르고 있는데요. 또 언제부터 전단이 구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잠시 후 1분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를 뜨겁게 달굴 영광의 얼굴들을 소개합니다. 바둑과 함께 반세기를 걸어온 이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강한 원동력이 되겠다. 전투 바둑의 본산에서 탄생해 대한민국 바둑리그의 새로운 획을 그을 이름 부산 KH에너지. 감독 김성래, 1지명 조치훈, 2지명 장수영, 3지명 강훈, 4지명 장명한. 부산 KH에너지. 네, 부산 KH에너지의 소개 영상이었고요. 뭐 일단 이번 시니어리그에서는 조치훈 구단에 함께하는 팀으로 아주 팬들에게는 각인이 됐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조치훈 구단과 상대하는 안관욱 선수입니다. 자, 역시 2단을 젖히긴 했는데 아직도 시단 않죠? 늘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원래 이 모양 자체만 놓고 본다면요. 네. 여기를 잇거나 밀거나 어. 하는 것이 이제 급한 곳이긴 한데요. 지금 이것도 너무 젖히고 싶어요. 아, 그쪽이요? 네. 지금 흙이 두고 싶은 곳이 한 4곳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있는 수 아니면 밀어가는 수, 젖히는 수, 또 하나 더 찾는다면 뭐 이런 곳을 띄어서 이 모양을 이제 키우는 수. 일단은 백의 큰 모양은 하나고요. 흙은 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백도 좌상기가 있긴 하네요.
어느 정도 폭이 되면요, 완성이 되면 그때는 하변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들어갔을 때요. 그렇죠. 지금도 네. 이제는 좀 뭐 위험하다고 아, 봐야 돼요. 그래요. 어느 정도 지금 뭐 막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거 보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선에서 아예 집을 못 짓게 하면서 뭔가 이제 바로 이제 잡으러 갈 수 있어요. 조금 벽이 잡으러 가야 난폭해질 됩니다. 수가 네. 있겠군요. 그것도 뭐 그냥 살려줘서는 안 되고요. 네. 근데 폭파 전문가인데요. 그래도 아무리 뭐 전문가라고 해서 100%는 없거든요. 전문가인데요. 네. 그렇게 됩니까? 저수는요, 네. 제가 볼 때는 당장 수를 내겠다는 뜻보다는요, 이 중앙 쪽으로 뭐 밀거나 했을 때 이 부분에 이제 좀 힘을 실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좀 만드는 겁니다. 일단 바둑이 재밌어질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느낌은 뭐 이런 곳입니다. 여기로 가서 이제 전체를 잡으러 가는 건데요. 지금 인원 교환만 되더라도 하변 쪽이요. 이 정도까지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중앙의 힘이 달라져요. 밀었을 때. 젖히거나 하면 이제 끊어서 뭔가 이제 힘이 좀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뻗는 것은 잘 안 되겠죠. 여기가 선수면. 뭐 이런 곳 왔을 때. 그냥 네, 살았다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살면 아무래도 흙도 괜찮은 거죠? 오, 편하죠. 지금 네. 무학이 실리 차지했죠. 자변도 이렇게 모양 만들었죠. 이게요, 안간욱 선수의 보통 그 기풍? 제가 아는 안간욱 선수 같으면 무자비하게 잡으러 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냥 뭐 상대방이 네. 해달라는 대로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하고 용서해 줍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제 손이 나가려다가 잠시 멈칫했어요, 안간욱 선수. 아마 역시 첫 생각은 아마 여길 거예요. 지금 이런 모양은 네. 실제로 뭐 이곳 정도 외에는 잘 안 떠오르는 곳입니다. 더 이제 난폭하게 된다면 뭐 이런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너무 위험해 보이죠? 사는 순간에 벽에 집 모양이 없어요. 여기 지워지면 그렇죠. 그냥 이거는 집보적입니다. 큰일 나죠. 자, 어느 정도 이제 좀 위험을 감수한다기보단요, 그러니까 위험 관리 능력을 좀 하면서 둬야 될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 조치훈 구단이 저기를 밀었을 때 기압을 잔뜩 실어서 뒀거든요. 네. 사실 바둑이라는 것이 지금 이 중앙 쪽 두다가 갑자기 여기 이렇게 막 잘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아예 손을 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손을 뺄 수는 없어요. 이런 거 뛰면은 전혀 공격이 안 됩니다. 그냥 살아 있는 거예요, 자체로. 자, 하지만 이 실전 심리상 저렇게 밀어오면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일감은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를 들은 순간에 말씀드린 뭐 이런 곳 당해야 되고요. 그럼 중앙의 힘이 또 달라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굉장한- 위험이 커요. 네, 위험 부담이 커요. 네. 네, 이렇게 했다가 사는 순간에는 거의 뭐 단명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근데 기력이 이제 좀 약하시거나 아마추어 분들은 이런 모양에서 여기를 움직여? 너 그래 잘 걸렸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신나죠. 네, 그냥 죽었지 그러면 여기를 또 막 움직여요. 움직이다 보면 최대한 키워서 크게 키워서 죽이고. 죽이고. 근데 지금 조치훈 구단의 저 움직인 수는요, 살리겠다는 뜻보다는 뭔가 이제 좀 활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강한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움직인다면 위험할 것 같아요.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가 푸수한 집이거든요. 위에서 선수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칸 높게요. 칸입니까? 네. 제 예상과는 이제 한 칸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큰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뭐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는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받아야 되니까. 네. 약간 높은 것이 낮은 것보다 이제 낫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거죠. 또 생각해봤는데 약간 끼우는 뒷맛도 좀 있고요. 네, 뭐 이런 수가 좀 있죠. 당장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바로 수가 났어요. 자, 일단은 조치훈 구단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응수타진 겸 밀었는데요. 네. 안간호 선수가 한 칸 뛴 수. 과연 어떨지요? 또 조치훈 구단이 여기서 어떤 식으로 또 대응을 할지요? 한 칸 뛰니까 조금 뭔가 주치무단도 좀 생각이 바뀔 수도 바뀔 있겠어요. 수도 있나요? 네, 지금 이렇게 또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도 어. 모르겠어요. 젖히면요? 끼워서 그렇네요. 네. 다음이 어떻게 되죠? 단수를 치고 만약에 약점을 지키면요. 이거는 수습이 됐죠? 주치면 그냥 네네. 살았어요. 안간호 선수가 한참을 생각하고 네. 뛰었는데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래로 갔어야 돼요. 쪽으로 가는 게 뭔가 조금 흙이 더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간욱 선수는 뭔가 이제 이쪽으로 왔을 때 중앙 쪽에 활용을 당하는 것이 기분이 나빴던 거고 싫었던 거고요. 근데 중앙 쪽 활용을 안 당한다면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낫다. 뭐 여기를 움직이는 수단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위로 한 칸을 띄었는데 붙이게 되니까 지금 아주 곤란해졌습니다. 지금 뭔가 잡으러 가려면 이런 곳을 두어야 되는데. 그것은 진짜 뭔가 이야기가 올인이죠. 깊어지죠. 네, 이건 올인이에요. 네. 네. 이게 원래는 살 생각이 있지 않았었는데요. 네. 조치훈 선수도요. 자, 안간욱 선수 지금 어려운 장면입니다. 근데 이 고수들의 바둑을 보면 저는 이 응수타진 이런 것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네. 근데 응수타진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툭 할 것 같은데요. 잘못 받으면은 거기서 바둑이 끝나버려요. 맞아요. 네. 안간욱 선수 일단 답답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너무 크게 살려주면요. 팩은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띄우는 수로 방비하는 수는 이어야 되거든요. 네. 가장 쉽게 사는 거는 여기를 두고요. 이렇게만 가도 살았어요. 이것은 뭐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이 정도면 아주 크게 산 거죠. 그렇죠. 그것이 다 백이 지금 집이라고 생각했던 곳인데 이 바둑은 아이러니하게도요. 잘 두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상대를 괴롭힐 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물론 반상에서지만요. 네. 응수타진이라는 개념도 그거죠. 상대를 어쨌든 아주 갈등하게 만드는 네. 개념이잖아요. 자, 안간욱 어렵습니다. 선수 손이 잘 안 나오죠. 그렇죠. 끼우려는 뜻인가요? 뭔가 지금 본인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네. 뭔가 손은 이쪽 부분이었거든요. 여기를 당장 끼우는 자체가 워낙 아프니까 여기를 하려고 하는데 영어로 볼 때 뭐 이렇게 해도 안 잡힐 것 같아요.
아, 그냥 막아도 살았네요. 이거는. 여기가 원래 이제 이렇게 두고요. 이쪽을 두게 되면 2단 쫓아서 네. 네, 막 잡으러 가야 되는데 아, 그러나 여기 찝어서 지금은 차체로 또 사는 수가 있어요. 네. 아, 아쉬워요. 일단은 한 칸 땡수로 그 아래를 두었으면 어땠을까? 네, 일단은 훨씬 재밌었을 텐데. 네. 붙이는 수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둑이 그렇게 시원하게 풀리지 않으면 시간을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안 보이거든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네. 본인이 이제 좀 실수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후회, 자책을 그렇죠. 계속하게 되고요. 시간은 시간대로 쓰게 되니까 또 초읽게 몰리게 되고 초읽게 몰리게 되면은 또 실수가 계속 나오게 되고. 또 슬퍼지네요, 진짜. 네. 네. 자, 안간욱 선수 좀 좋은 수를 찾아냈으면 좋겠는데요. 아, 그냥 네. 이었습니다. 역시 젖혀서 끼워 이음을 당하면 너무 쉽게 산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장면에서 네. 아마 안간욱 선수는 어차피 뭔가 이제 좀 많이 당했다. 그렇지만 지금 장면에서 최선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한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보면은 흙이 아까 어디를 둔다고 했었죠? 그냥 입구자로. 입구자 정도도 네. 이렇게 해서 잡으러 온다면요. 한 칸 띄게 되고요. 그쪽 넘어가려는 그런 것도 있네요. 여기 뭐 맞게 네네. 되고 하면은 여기 지금 일단 뭐 음. 공도가 좀 넓어져요. 이렇게 다 당했다 하더라도 여기 붙이는 것은 이걸로 살았죠? 살았습니다. 네. 이쪽 날일자로 오더라도 맞게 되고요. 이것도 살았어요. 자, 사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잘 사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부천 판타지아와 KH 에너지 좀 팀의 특색이 있는데요. 부천 판타지아 뭔가 좀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나요? 아, 선수들이에요. 네네네. 네. 이 김종준 선수 같은 경우는 부산 사나이지만 이 안관우, 김일환 선수는 뭔가 좀 이렇게 유한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죠. 김일환 선수도 바둑은 굉장히 바둑은 사납죠. 네, 사납죠. 네. 뭔가 좀 팀워크가 잘 맞을 것 같고요. KH 에너지는요, 이 조치훈 선수 외에도 강훈, 장수영, 이 도전 5강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강해요, 정말. 자, 오늘이 KH 에너지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조지훈 선수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 네. 하변 쪽뭐 사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음, 어떤 식으로 이제 수습을 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득일까, 이것을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쉽게 사는 수는 역시 이렇게 입구자를 두어서 사는 수인데 이렇게 뻗어서 살 수 있다면 훨씬 득이 됩니다. 이 중앙 모양마저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과연 이 뻗는 수가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지금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뭔가 여기서 네. 흑이 또 조치훈 구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제 뭐 초읽기상이라면은 손이 빠르게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거든요. 자, 안건욱 선수와 조치훈 선수의 대국 보고 계시는데요. 자, 다른 대국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함께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또 다른 한 판이죠. 네. 장수영, 김일환 선수의 대국입니다. 장수영, 김일환 선수. 김일환 선수가 흑번이죠. 바둑이 어떤가요? 바둑이 일단 네. 네 우아기 쪽은 백이 접수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자기도 백이 확실한 집이고요. 상변 쪽은 살아요. 살았어요. 문제는 이제 이 돌이 지금 상당히 좀 얇습니다. 흑은 우변, 좌상 실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 넉점에 대한 지금 뭐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일단 처음 봤을 때는 뭔가 흑이 좀 편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편해 흑이 좀- 보이는 게 좌상기를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좀 두터운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하변 모양도 음, 흑이 있는 곳을 이제 다가오거나 하게 되면 그렇죠. 거기가 아직 확실한 집이라고 보기가 맛이 어렵거든요. 나빠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두터움, 인원들을 공격하면서 또 얻는 세력, 두터움 이런 부분이 집으로 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일환 선수가 아까 전에 평소의 모습은 아주 유하지만 바둑에서만큼은 파이터다 네, 하셨거든요. 김일환 구단도 이 패를 굉장히 즐겨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뭐 페일환인가요? 네, 뭐 그런 또 닉네임이 있고요. 손흥국 구단도 뭐 맞아요. 패는 절대 양보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페누오. 네, 그두 선수가 패를 하게 되면요, 정말 뭐 패감 떨어질 때까지 끝장을 봅니다. 자, 장수영 선수가요, 이 날일자로 이제 아무래도 좌상기 쪽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조치훈 구단의 장고가 길어집니다. 네, 네. 저 친구들은 원래 뭐 시간을 정말 이 아껴서 다음에 좀 더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그걸 위해서 시간 안 배. 이런 부분은 전혀 뭐 개의치 않는 선수거든요. 현재를 중요시. 현재 장면에서 맞아요. 최선의 수를 놔둬야 네. 된다. 장수영 선수와 김일환 선수의 대결은 일단 아직까지 확정되고 한 부분은 없지만 일단은 김일환 선수도 뭔가 이제 공격력이 상당히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다면은 김일환 선수의 좀 기풍대로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두텀의 위력이죠. 이들은 돌을 공격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자꾸 집 모양으로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우하 쪽 모양, 이런 모양은 사실 아마추어 분들이 볼 때는 저게 어떻게 집이야? 흙이 두면 살겠지? 네, 흙이 당장은 뭐 사는 수단은 없고요. 뭔가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흙들이 오거나 하게 되면 백도 이 부분을 뭐 손을 빼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곳이에요. 자, 그러는 사이 조치훈 구단이요, 늘었어요. 정말 뭐 최강입니다. 네, 저 수는요. 아까 참고도로 제가 보여준 수는 이선의 입구자로 마늘모를 두어서 사는 거였는데 그렇게 두는 것보다는 중앙 쪽에 훨씬 달라져요. 중앙 모양도 뭐 마음대로 안 만들어주겠다. 잡으러 오려면 잡으러 와봐라. 잡으러 와라. 이거는요, 일단은요, 백의 입장에서는 궁도를 좀 좁혀가야겠죠.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요.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좁혀가야죠. 근데 잡으러 가는 것은 올인이죠.
흙이 사는 순간에는요 중앙 모양마저 지워지거든요. 그렇죠. 껍데기만 남아요. 네, 다섯, 여섯, 일곱. 김일환 선수도 뭐 한 칸 뛰는 거 이런 거 재미없나 봐요. 나를자로 덮어 씌워봤죠? 두 바둑 뭔가 양상이 좀 달라요. 씌워가면서 네. 뭔가 이제 이 돌에 대한 이제 음. 공격도 계속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모양을 이제 뭔가 이제 키우겠다. 키우려는 그런 의도인데요. 글쎄 방향이 이쪽이 맞는지 사실은 저는 아예 하변 쪽이 상당히 급해 보였거든요. 하변 쪽을 30초. 먼저 하나, 하고 난 다음에 셋, 이 부분에서 이제 막아서 하변을 키워야 되느냐 일곱. 아니면 지금과 같이 이제 우변 쪽, 우중앙 쪽을 키워야 되느냐 이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네. 보였는데요. 일단은 우변 쪽을 지금 키워가고 있습니다. 삼십초. 하나, 지금 벌써 초읽기에 누가 몰렸죠? 넷, 다섯, 네. 여섯, 일곱, 장수영 여덟, 선수가 몰린 것 같아요. 열. 네. 100 출시 3번 나왔습니다. 김일환 선수는 좀 속기로 일관을 한 것 같고요. 네. 장수영 선수가 때이르게 좀 초읽기에 몰렸습니다. 원래 네. 장수영 선수가 굉장히 장고파입니다. 아, 원래 장수영 그래요? 선수. 예. 오.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상당히 좀 빨라지기는 했는데요. 네. 원래 장수영 선수도 굉장한 장고파예요. 사실 저는 엄청난 속기파인데요. 바둑을 둘 때는 속기와 장기, 장고 뭔가 좀 느는 데 있어서 뭐가 더 도움이 되나요? 글쎄 이게 속기 파들은요. 네. 일단 수가 빨리 보인다는 맞아요. 거예요. 보여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빨리 보이기 때문에 빨리 두는 건데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엉터리 수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안 되는 수, 실수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뭐 장고파는 또 이 장점을 찾는다면 그만큼 신중하게 두니까 실수가 적고. 실수가 적고 네.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속기파는 수는 빨리 보는 대신에 실수가 많고. 글쎄요. 장고파가 더 좋은 거네요. 재주는 원래 이 속기파들이 원래는 또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뭐 그 부분은 이제 적절한 게 좋겠죠, 역시. 지금 네. 장수영 선수가요. 어. 아예 손을 뺐잖아요. 그리고 하변을 왔거든요. 이거 굉장히 컸어요. 김유영한. 네. 김일환 선수도 네. 아예 이쪽 부분보다는 음. 하변 쪽을 와서 중앙은 뭐 한 번 둔다고 해서 그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뭐 기울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변 쪽이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김유영 구단이 계속 강조했었잖아요, 하변을요. 자, 결국은 그 자리는 장수영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장수영 선수는 벌써 초읽기를 2번이나 소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역시 안관욱 조치인 선수의 바둑은 좀 호흡이 길 것 같고요. 30초. 하나, 일단 흙이 네. 이 둘을 뭐 잡을 수만 있다면 사실 승부를 결정지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너무 큰 곳을 당한 거예요. 여기 당하고 난 다음에 가니까 조금 뭐 좀 뒷북 친다고 할까요? 네. 오히려 뭐 뒤를 따라가는 느낌이거든요. 아예 먼저 이쪽 부분을 왔어야 됐어요. 자, 그리고 안관욱 선수는 역시 잡으러 가는 거는 좀 기풍상 안 맞나 봐요. 네, 위로 또 눌러갔어요. 밀어서 네. 일단은 뭐 살았죠. 칩으로 조금 뒤처지더라도 음. 장기전으로 가자 뭐 이런 뜻이네요. 30초. 하나, 둘, 셋. 자, 살려줄 때 빨리 삽시다. 네. 자, 어떻습니까? 그래도 흙이 잘 산 거 아니에요? 네, 잘 살았죠. 지금 원래 이 김일환 선수도 굉장히 좀 낙간파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지금 중앙을 이렇게 두고 하변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뭔가 큰 고민 없이 이런 진행을 하는 걸로 볼 때는 둘, 이 정도면은 뭐 우세하다 이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하변 쪽 오기 전에 이런 곳으로 먼저 와서요. 아, 네. 이렇게까지 내가 투자를 했는데 손을 빼? 이러고 이제 공격을 한번 할 수도 그렇죠. 있었거든요. 기세상으로도요. 네, 근데 아예 뭐 그냥 싹싹하게 하변 쪽 실리 차지하고 여기 오니까 또 큰 곳을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안간희 선수도 이제 어깨를 짚었습니다. 뭐 서로가 집을 지어가는 방향으로 바둑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네. 장수영 김이란 선수의 대국은 김이란 선수가 그래도 우세하다고 봐야겠네요. 실내적으로 이제 좀 그래요. 앞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형국인데요. 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시니어 바둑리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